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자, 19번, 체포 구속적부심. 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2번인데, 이따가 2번 설명드릴 거고, 자, 1번서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지금, 이게, 종이가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저 위에 상단에 있거든요. 이 화면이 나왔으니까, 먼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줄여서 뭐라 그러지? 보석이라 그러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제도는 뭐와 인연이 있냐면은 체포하고는 인연이 없어. 무조건 뭐다?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구속. 그죠? 그래서 긴급 체포된 사람이 나중에 구속이 돼갖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그러니까 보석으로 풀려날 수는 있어도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막바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은 허용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이 보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화면을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잠깐만요. 이거 깨끗하게 하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석제도 있죠.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부, 보석. 자, 이 보석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구속과 관련이 있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체포와 어쨌든 관련 얘기 나오면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실제 체포적부심사 청구 피의자 같은 경우에 피의자 보석을 불인정했다는 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죠? 예.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이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과 관련된 거야. 체포하고 짝꿍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예.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저 위에,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을 물어봤는데 요거 지금 틀렸죠? 그죠? 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구속 재체포가 아니라, 지금 어디가 어떻게 틀렸냐면은 요거를 X를 그어놓으세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 도망 또는 죄증 인멸한 경우죠. 그죠?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 도망 또는 죄증 인멸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망 또는 죄증 인멸할 우려 갖고도 안 돼. 도망 또는 죄증 인멸했을 때 어쩐다는 거야? 재체포 재구속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알아두십시오. 여기다 좀 화면을 옮겨서 또 적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요건 아까 전에 1번에 대한 내용이고, 자, 2번에 대한 내용이야. 어떻게 적어 놓냐면은 재체포 재구속 재체포 재구속 사유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는 심사에서 어떻게 나와 있다? 도망 또는, 그죠? 도망하거나, 그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때. 인멸할 우려 갖고는 안 돼.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자, 뭐라고? 우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예? 중요해, 이것도. 그래서, 예.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바로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을 했을 때 재체포 재구속을 하는 거죠. 또 도망 또는 죄증 인멸할 우려로 재구속이 아니라, 그죠? 예, 우려는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 그죠? 예, 요거 중요해, 요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제한인데, 체포 구속적부심사에서, 그죠? 재체포 재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뭐다?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갖고 뭐 여기 알아 나와 있는 거지만 뭐 도망이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갖고는 재체포 재구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멸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명백하게 틀린 게 뭐다? 자, 요 부분이 틀렸죠?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제외하고는 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예요. 자, 뭐라고?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그죠? 증거 인멸 우려 갖고는 안 돼. 도망의 우려 갖고도 안 되고. 자, 되셨죠? 자, 이제 볼게요. 3번 봅시다.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쵸? 이 경우에 항고할 수 있죠. 그죠? 예, 보석 석방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항고할 수 있죠. 보통 항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보석에 있어서, 그죠? 그 검사는 어떻게 한 거야? 그죠? 항고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셔. 이제 4번 설명할까, 이제? 자, 4번 봅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했는데, 자, 맞는 얘기죠, 이것도요. 그죠? 국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형법이 됐던 형사소송법이 됐던 자 33조 중요하죠. 형법의 33조는 공범과 신분이죠. 그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 변호인이죠. 그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그죠?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인은 개정의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절차 개시의 요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어쩐다? 국선 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줘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해보겠습니다.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맞는 얘기죠. 그죠? 예, 체포구속적부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인데, 피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애당초 피의자였었거든요. 피의자였었는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검사가 어떻게 돼요? 공소 제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서류가 넘어갔지만 갑작스럽게 검사가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체포적부 구속정보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바로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소 제기 이후에 현재의 신분이 피고인인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체포구속적부심사는 그죠? 그 피의자에 해당되는 제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정답은 그래서 아까 전에 2번으로 하셨죠?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바꿔서 설명 한번 드려보지.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좀 비슷한 거, 어쨌든 석방과 관련된 제도들인데, 석방과 관련돼서 제도인데 요 부분을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구속적부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보석이 있고요.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어? 구속취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세 가지 제도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면은 시험장에서 계속 헷갈리고 틀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요거 도표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NT 해갖고, 컨트롤 NT. 그래서, 줄수 3개, 칸수 3개. 그렇지? 그래서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야, 6개 정도 해볼까? 6개 정도 하고, 칸수는 4개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한번 좀 만들어 보자고. 자, 요거를 한번 구경해서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구속적부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석, 그 다음 여기에는 구속취소. 자, 요렇게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좋게. 그죠? 자, 일단 객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객체. 자, 객체에 있어갖고
일단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그죠? 피의자, 그리고 전격 기소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기소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피의자였었는데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막바로 기소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격 기소된 피고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다 되죠, 그죠? 다 돼, 둘 다 돼. 자, 그 다음에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야, 그죠? 피고인, 피의자 다 되죠? 자, 둘 다 됩니다. 요거 좀 진하게 색깔 좀 넣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죠? 그리고 요 색깔을 가운데 있는 거는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속적 부심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구속 취소는 색깔을 또 넣어보지. 이것도 뭐 어떤 색깔로 할까? 뭐 요 색깔 정도로 해볼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요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공통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전부 다 피의자, 피고인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객체가 일단 다 포함은 되고 있어요. 그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 주체로서 볼게요. 이제 주체. 자, 주체. 자, 주체는 보면은 일단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죠. 그죠? 자, 보석도 어떻게 돼? 법원이죠. 그죠? 그리고 구속 취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피의자, 피고인을 나눠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피의자인 경우 땡땡. 자, 지방법원 판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검사. 그 다음에 검사. 경찰도 가능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피고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법원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게. 자, 그 다음에 잠깐 이거 내려가 보자. 예.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을까? 사유를 보면은 일단 사유된다. 영장의 효력을 봅시다. 영장의 효력. 영장의 효력에 있어 갖고 자,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자, 소멸하게 돼요. 그 적부심사에 의해 갖고 그죠? 소멸하게 되고 적부심사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영장의 효력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의 효력이 소멸돼요. 그리고 바로 돈과 관련된 건데 뭐 돈은 뭐 뭐니 하더라도 뭐 저기 뭐예요?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예, 보증금. 보증금은 뭐가 필요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바로 보석에서만 지금 돈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근데 나머지는 뭐야? 돈 필요 없죠. 그죠? 이거 돈 필요 없고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돼? 보증금 같은 거 필요 없지. 그죠? 어쨌든 요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좀 한 장에 보이도록 다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저 글씨가 좀 작더라도 한 장에 하는 게 낫잖아. 그지? 자, 요렇게 하면 한 장에 다 들어가잖아. 자, 글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석방 관련된, 그죠? 석방 관련된 제도 중에서, 자, 구속적 부심, 그죠? 예, 구속적 부심,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구속 취소. 크게 요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 객체에 있어서는 피의자도 피고인도 전부 다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보석에 있어서 있잖아요. 피의자 피고인은 다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피의자가 보석이 안 된다 그랬었어? 체포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죠. 그죠? 보석은 체포하고는 무관해요. 그죠? 그래서 막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한다든지 이거 전부 다 엉뚱한 얘기라 그랬었잖아. 그죠?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여기 여백이 좀 있는데 보석의 경우에는 체포라는 단어하고 어쨌든 거리가 멀어.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보석 얘기가 나왔는데 체포라는 글자가 등장했어. 그럼 틀린 지문이야 그거. 그죠? 그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보석의 경우에는 체포라는 글자하고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등장했다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시험에서 뻔질나게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체포적보심사를 청구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죠? 보석 허가가 되는가? 그죠? 보석 허가 피의자 보석이 되는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인정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내가 여기다가 색깔 좀 넣어 볼게. 요거 꼭 알아두셔. 요거 시험 대박이야 이거. 이거 여러분 모르면 시험장 갈 필요도 없어. 그거 안 되는 시험이야 그거. 압수수색 체포구속 만약에 모른다. 변호사 아니라 경찰 아니라 뭐라도 안 돼. 이건 그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잡혀 들어가 있는 놈 풀어주는 거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띨빵하거나 아둔하면은 시험 갈 필요도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찰이 됐던 법원이 됐던 재주가 없어 걔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시험을 보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체포적보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자, 피의자 보석이 되는가 했는데 안 된다. 불인정했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험에 25년도에 해경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나왔었냐면은 23년도에 법원직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년에 경찰 승진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22년에 또 저기도 나왔죠. 수사경과 시험에도 나왔죠. 그죠? 어쨌든 잘 나와 이거. 뻔질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피의자 보석. 자, 안 된다 그랬어. 불인정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할까? 또 뭐 또 설명을 좀 드려볼까? 뭐 드릴 게 없는데. 그죠? 웬만한 거 뭐 다 알잖아.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까요? 자,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거 한번 보자. 아까 우리 정답 2번이었었잖아. 그죠? 관련돼서 재체포. 아유, 왜 이래 이거. 재체포 재구속 관련된 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자, 박스 컨트롤 NT 해갖고 박스로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줄수는 두 줄로 하고 그 다음에 칸수는 두 칸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하고 글씨 크기 이렇게 딱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체포 구속 적보 심사. 자, 체포 구속 적보 심사.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 나와 있어? 자, 214조, 그죠? 214조, 어디? 214조의 3. 214조의 3이죠. 214조의 3, 제1항에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 뭐냐면은, 일단, 도망한 경우, 그죠? 도망하거나. 자, 두 번째는 뭐다? 죄증 인멸한 때. 범죄 인멸할 때죠. 범죄 증거 인멸한 때. 그죠?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자, 뭐 어쩐다는 거야? 자, 우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 아니면 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우려 갖고는 안 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적어보자. 우려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 해놓을까, 이거는? 별표 이렇게 딱 해놓을게. 우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해놓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포적부심이 아니라, 자, 보석이죠?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그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그 보석으로 인해서 보석 피의자 석방이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죠. 그러니까 보석 피의자. 그죠? 그죠? 보석의 피의자. 이거는 뭐냐면은
도도출조거든요. 도도출주 이렇게 해도 되고, 도망한 때. 도망한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바로 도망하거나 뭐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할 때. 여기 이때 염려가 등장하는 거야. 염려가 있을 때. 그죠?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있고 어쩌다는 거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뭐야 어쩐다는 거야? 출석하지 않을 때. 그죠? 출석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네 번째가 주거 제한이나 뭐 어쩐다는 거야?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자, 요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글씨가 좀 벌어지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예쁘게 한번 다듬어 볼게. 한번 보자. 글씨를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일단 요렇게 좀 작게 하고 그죠? 요렇게 작게 하고 요거를 좀 이렇게 당길까? 요렇게. 예. 요거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요거는 형사소송법 몇 조에 규정하고 있지? 214조. 자, 214조의 3회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재체포 재구속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짱이야 이거. 자, 요거는 위에 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게. 그리고 아래 거는 전부 다 뭐다? 파란색으로 해볼게. 되셨나?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그죠? 예, 재체포 재구속 사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울거먹냐면은, 그죠? 다음 중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를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 재체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런 거 하나를 낀가나 위에다가 요런 내용을 갖다가 요런 내용 하나를 여기다 위에다가 낑겨 놓고 하나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왜 이래 요거. 여기에 보시면은 우려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요것도 시험 짱이야. 그죠? 시험 문제 아무리 봐도 답이 없다고 어떤 분은 찾아와 갖고서 막 하소연하던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자,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요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 틀린 지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 두 개가 좀 비스무리한데,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어쨌든 2개고요. 보증금 납입 조건은 피의자 석방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다? 4가지다. 요 머릿속에 딱 잡아 놓으셔야 돼. 요거 흔들리는 순간 하나 틀린 거야. 되셨죠? 예. 되셨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쳐볼까요? 예. 여기 맞추기 좀 찜찜하다. 그죠? 어쨌든 알아두셔. 요거 중요해.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처리하면 된다? 2번으로 처리하고, 그죠? 체포구속 적부 심사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는 어떤 거야? 재체포 재구속할 때는 도망 또는 죄증 인멸한 경우에 하는 거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죠. 요 틀렸다 했었죠. 마치겠습니다.